안녕하세요. 신화와 문화 콘텐츠 10조 배윤서, 성지현, 송민영, 이한결, 그리고 발표를 맡은 은영주입니다. 저희 조는 신화를 원천 소스로 삼는 현대 문화 콘텐츠를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조의 발표 주제는 Day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전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피나 귀신, 아니면 눈물 등 어둡고 무서우며 슬픈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요. 저와 다른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장례나 죽음 문화를 생각해보면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축하하는 문화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문화를 가진 멕시코에서 열리는 죽은 자들의 날, 그 축제와 이에 얽힌 신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자들의 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아스텍 신화, 그리고 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 영화 코코에 대한 분석, 덧붙여 지역별 망자 관련 축제 및 신화, 결론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날은 해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멕시코 전역의 공항과 건물, 가정의 재단을 차리고 죽은 이들을 기리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특징으로는 해골 가면을 쓰는 것, 라카뜨리나라는 분장을 하는 것, 마리골드 꽃, 설탕해골 등의 다양한 음식과 꽃들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축제의 성격이 두드러지지만 멕시코 농촌에서는 여전히 추수에 대한 감사와 조상 의례에 의미를 둔 전통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해골 가면 칼라카는 멕시코식 에스파냐어로 해골이나 뼈를 뜻합니다. 죽은 자의 날 사람들은 칼라카 가면을 쓰고 세상을 떠난 손조를 기리며 춤을 추거나 가면을 제단에 바치기도 합니다. 제단에 올리는 다양한 음식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 해골입니다. 설탕으로 만든 해골의 이마에 죽은 이의 이름을 써놓고 가족과 친지들이 이것을 나눠 먹습니다. 두 번째론 죽은 자들의 빵입니다. 죽은 자들의 빵은 죽은 자들의 날에만 특별히 만들어 먹는 노란 빵인데요. 설탕으로 만든 작은 해골 모양을 넣어 만들며 가족들이 먹기도 하고 또 재단에 놓아두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론 아톨입니다. 아톨은 우유와 물로 만드는 뜨겁고 걸쭉한 음료로 옥수수를 넣거나 설탕을 넣어 마십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무덤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아톨이 기력을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에 먹는다고 합니다. 망자의 날의 상징으로 라카뜨리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라카뜨리나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하고 또 해골을 연상케 하는 분장입니다. 까뜨리나는 원래 호세 쿼달로페 포사다라는 멕시코의 판화가가 1910년경 유럽이나 프랑스의 귀족을 따라하는 멕시코 원주민을 풍자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널리 퍼지면서 지금은 망자의 날을 상징하는 하나의 멋진 문화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까트리나 분장의 이미지는 아스텍의 죽음의 여신이자 지하세계의 여왕인 막테 카시오 아틀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망자의 날의 제단 장식과 오프렌다스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날이 오기 전부터 멕시코 사람들은 집을 말끔히 청소하고 가구로 옮겨 제단을 마련합니다. 멕시코인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돌아올 때 처음에는 무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온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죽은 자를 집으로 이끌어준다는 골드빛의 마리골드 꽃으로 꽃길을 꾸미고 또 죽은 자를 환대하는 촛불을 환하게 켜서 제단을 장식합니다. 오늘날 오프렌다스라고 불리는 제단에 올리는 해골과 뼈 모양 장식품들 역시 아스텍 전통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아스텍인들에게 해골은 전쟁의 전리품인 동시에 죽음과 부활을 모두 상징하는 것으로 제2에 반드시 해골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이 아스텍인들에 대한 설명은 뒤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론 아스텍 신화입니다. 아스텍 신화의 배경이 되는 아스텍 문명은 마야, 잉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자 문명입니다. 그 증거로 수도 테노치틀란 인구만 10만 명 안팎으로 당시 유럽을 대표하던 도시인 런던이나 파리, 리스본보다 거대했다고 합니다. 죽음과 저승의 삶도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꽤나 복잡한 세계관과 정치 체제를 가졌던 문명으로 이 문명은 현재 사라졌지만 그 유지는 현재의 멕시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텍인에게 심리적 불안정을 준 원인은 바로 그들의 우주 진화론 때문이었는데요. 우주는 정체하지 않고 항상 운동하며 진화한다는 것이 아스텍인의 근본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는 동안 세계는 4번이나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1의 태양은 제교에게 잡아먹혔고 제2의 태양은 바람에 의하여 날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3의 태양은 화산의 용암 때문에 멸망되었고 제4의 태양은 홍수로 인하여 사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5의 태양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이건 역시 언젠가는 멸망될 운명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언에 의하면 제5의 태양의 파멸이 지진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산지대에 있는 멕시코에게 지진은 절대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스텍인에게 있어서 인간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은 잔인한 살인 행위가 아닌 우주를 구하기 위한 신성한 종교 행사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실력을 증대시키고 부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신들을 위한 웅대한 신전을 충축하고 더욱 많은 인간을 산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인신공예를 위한 산제물을 구하기 위해 아스텍은 끊임없이 주변 지역을 정복해왔고 이것은 많은 속국의 불만을 사게 되면서 훗날 아스텍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날을 벌이는 행사는 아스텍인들이 4, 5세기를 관장하는 죽음의 여신 믹테카시어틀에게 바치던 제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러한 전통은 약 30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죽음을 완전한 끝으로 본 것과 달리 아스텍 원주민들은 삶이 꿈에 지나지 않으며 죽음을 통해 진정으로 깨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죽은 자들의 날을 맞아 믹테카시오아틀에게 제사를 올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사망한 이유, 성별, 생전의 직업 등에 따라 분류됐고 이 분류에 따라 기념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죽음의 여신 믹테카시오아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녀의 남편인 믹틀란테코틀리와 함께 죽은 자가 거주하는 지하세계의 가장 낮은 수준인 믹틀란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아스텍 신화에 따르면 지하세계의 통치자인 미테카시오아틀의 임무는 고대 멸종된 종족의 해골을 지키는 것이었으나 질병의 신이 고대 종족의 해골을 훔치면서 임무를 실패하게 되자 그녀는 죽은 인간의 뼈를 지키고 아스텍 전통 축제인 망자의 날을 주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노란 마리골드 꽃으로 망자의 날에 제단을 마리골드 꽃으로 장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믹틀란테코틀리는 이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스텍 신화에서 저승이나 지하세계 또는 죽음의 땅인 믹틀란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아스텍 사람들은 사후에 가는 많은 낙원들이 있고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방식에 따라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믹틀란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9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믹틀란에서 아내 믹테카시오틀과 함께 마지막 층에서 산 것입니다. 믹틀란은 아스텍 신화에 따르면 그들의 신앙체계에 있는 여러 낙원들 중 하나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남겨져 있었던 곳입니다. 이 영역들로의 입장은 죽음의 방식에 따라 달려 있었는데 예를 들어 물과 관련된 원인으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물의 신 틀랄록의 영역인 틀랄로컨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믹틀란으로 가기 위해선 영혼이 지하세계의 9개 층을 지나서 통과해야만 했고 이 기간이 무려 4년이나 걸려 휴식을 찾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계속 고통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코코에 대한 분석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는 죽은 자들의 날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 코코 속 죽은 자들의 날, 아스텍 신화 관련 미장센 분석, 코코를 통해 알 수 있는 멕시코의 죽음과 망자에 대한 시각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코코 시놉시스입니다.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미겔의 집안은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을 위해
고주 할머니와 딸 코코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면서부터 음악을 금지해버리게 됩니다. 미겔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데라 크루즈를 통해 영감을 얻으며 음악을 하려는 열정을 품게 됩니다. 미겔은 자신과 데라 크루즈 사이에 있던 연결고리를 발견한 직후 데라 크루즈를 모방하려다가 우연히 죽은 자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자의 땅에 들어간 미겔은 죽은 가족의 영혼을 보게 되고 죽은 자의 땅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된 미겔은 데라 크루즈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코코 미장센 분석입니다. 첫 번째론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애니메이션 속에서 표현된 죽은 자들의 세계는 현실과 다르지 않으며 위계가 있고 인기 스타, 음악, 축제가 존재합니다. 코코가 보여주는 망자의 도시는 분주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며 디즈니와 픽사는 저승을 어둠이 아닌 빛이 넘치는 공간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사후세계에 가질 법한 공포의 이미지 대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영화 신과 함께 속 지옥과 대비되는 이미지와 색감으로 그 특징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론 망자들과 카트리나입니다. 코코 속에서 표현된 망자들 캐릭터는 실제 죽은 자들의 축제에서도 해골로 분장하듯 해골 캐릭터로서 표현되었습니다.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해골과는 달리 귀엽게 캐릭터화하여 공포스럽기보단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망자의 날에는 모두 해골이나 뼈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해골 분장이나 가면 해골 모양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때 남자 해골을 카트린, 여자 해골을 카트리나라고 부릅니다. 카트리나는 두 눈에 그림자를 그리고 얼굴엔 하얀 분장과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며 드레스와 꽃으로 장식한 머리가 특징입니다. 주인공 미구엘이 망자들 사이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한 분장 또한 카트리나 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테와 알레브리에입니다. 단테는 미겔과 친한 또돌이개로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망자가 강아지 몸에 찾아온다고 믿는데요. 코코에서 의미 있는 상징이자 캐릭터로서 역할하며 멕시코 대표 견종인 털없는 개 솔로이츠 쿠인틀레 종은 죽은 자들이 내세로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안내자라는 아스텍의 전설에 따라 코코에서도 표현되었습니다. 알레브리에는 환상적인 생물을 표현하는 멕시코의 민속 조각 예술입니다. 알레브리에는 악마의 기운을 몰아내고 가정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코코에서 미구엘을 지켜주는 알레브리에가 두 마리 등장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바로 영혼의 안내자 단테입니다. 단테는 미겔이 진실을 마주하기 전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동물로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론 마리골드꽃 금잔화입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밝은 주황색의 마리골드는 죽은 자의 날 제단부터 거리까지 연결해 돌아가신 가족의 혼령이 집으로 무사히 찾아올 수 있도록 뿌리는 꽃입니다. 코코 속에서 마리골드꽃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매개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론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다리와 통로, 두 번째론 미겔을 이승으로 다시 돌려보내준 장치로서 표현되었는데요. 막테카시오틀이 좋아하는 꽃으로 아스텍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코의 미장센을 통해 알 수 있는 멕시코의 죽음과 망자에 대한 시각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론 사후세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화려한 사후세계와 사후세계 속 활발한 활동을 통해 나타내는데요. 두 번째는 이승과 저승의 이원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통해 이어지고 망자의 날 이승과 저승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죽음이 잊혀지는 것, 따라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세상을 잇는 가교로 망자는 기억되어야만 이승에서 저승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의 결과는 모두 아스텍 신화를 기반으로 한 시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죽음 관련 축제 및 신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축제 및 신화로 중원절을 뽑아보았습니다. 중원절은 불교와 도교 문화, 민간 풍습에서 기인한 오랜 전통의 축제로 죽은 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음력 7월을 귀신의 달로 여기고 특히나 음력 7월 15일을 중원절, 영어로는 귀신의 날을 뜻하는 고스트데이라고 하여 죽은 자들을 예우합니다. 이날에는 천국과 지옥, 산자들이 사는 세계의 문이 모두 열려 조상을 포함한 모든 혼령과 귀신이 땅으로 내려와 산자들의 집을 방문한다고 믿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중국의 대표 명절, 청명절, 중량절과는 달리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망자들을 기리며 그들을 위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죽은 조상들에게 헌사를 바치는 것을 잊은 사람들이나 혹은 죽은 자들을 제대로 배웅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하며 향을 피워 기도를 올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구권의 대표적인 축제 및 신화,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은 모든 성인의 날 전날인 10월 31일 밤을 기념하여 행해지는 영미권의 전통 행사입니다. 켈트족의 종교적 지도자 드루이교가 승려들을 마법에 걸린 사후의 인간 영혼은 드루이드가 섬기는 신인 사마인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마인은 인간의 죽음과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죽음의 신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특히 추수가 끝난 10월 31일에는 태양의 기운이 다하여 저승의 세계를 구분하는 장막의 두께가 매우 얇아지면서 악령들이 그 장막을 뚫고 이 세상을 찾아와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곡식을 만지며 아기들을 훔쳐가고 농장 동물들을 죽인다고 믿었습니다. 켈트족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동물을 때로는 사람까지 희생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베풀었는데 이날이 바로 할로윈데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후세계 관련 신화에 대해 한국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죽어 망자가 되면 저승에서 10명의 시왕들로부터 49일에 걸쳐 7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는 신화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 7번의 재판은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승에 있는 재판장으로 망자를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그 유명한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의 대장인 강림도령과 일직차사 해원맥, 월직차사 이덕춘 이렇게 3인 1조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망자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명보와 붓을 가지고 다니고 주로 검은 옷에 갓을 쓴 선비와도 같은 모습으로 흔히들 알고 있지만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망자가 순순히 따라 나선다면 얌전히 저승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지만 삶의 미련을 가진 망자의 경우 저승사자에게 덤벼들 수 있기 때문에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말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옷의 색깔 역시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들이 말과 함께 그려지는 까닭은 세월의 빠름을 상징하거나 또는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이끄는 역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신화입니다. 일본을 창조하고 수많은 신들을 낳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이들은 쌍둥이 남매면서 동시에 부부인 신입니다. 그런데 이자나미가 불의 신인 카고츠치를 낳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자나기는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머리에 꽂았던 빗을 뽑아 불을 붙여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부풀어 고름과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절연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치욕을 느낀 이자나미는 이자나기를 쫓았고 쫓기던 이자나기는 저승의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저승과 이승의 왕래가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분노한 이자나미는 바위 너머로 너희 나라의 인간을 하루에 1000명씩 죽일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에 이자나기는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1500명의 생명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는 생과 사의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음으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자의 나라는 하데스 왕국입니다. 태양이 끝나는 서쪽 지하에 있는 어둡고 쓸쓸한 곳으로 즐거움이 없는 감옥인데요. 하데스의 나라에는 명보를 흐르는 5개의 강이 하데스의 궁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명보의 강을 건너 다다른 하데스 궁전은 지옥이 아니었고, 다만 하데스 궁전에 도착한 대다수의 망령들은 궁전 바깥의 아스포데라스 들판을 배회하고 있으며, 이들 망령들은 아무런 즐거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궁전에는 하데스와 왕비 페르세포네 이외에 3명의 심판관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선택받은 망령들은 천국인 엘리시온의 들판과 행복의 섬으로 갈 수 있었지만, 중죄인들은 지옥인 타르타로스로 보내지게 됩니다. 타르타로스는 징볼로스의 지옥, 고대 세상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명계의 지역으로서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죽은 자들의 날을 기독교적 관점과 문화권별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상 숭배의 사상이 담겨 있는 죽은 자들의 날 축제와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 코코는 성경 구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를 통해 기독교가 이를 이교적 사상으로 보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권별 사후세계관에 대해서 비교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멕시코는 삶과 죽음을 이원화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으로 봅니다. 제사나 제례를 지내기도 하지만 엄연한 축제의 형식으로 망자를 기립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두 번째 서구권에서는 망자와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망자들이 이승으로 넘어와 산자의 몸을 빼앗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등의 악행을 저지른다고 믿습니다. 또 이에 반해 동양은 망자를 엄격하게 예우하는 문화를 가지며 사후세계에서 망자들은 생전의 업을 기반으로 선악을 심판받고 이에 따라 전생이나 천국, 구원과 같은 가치에 집중한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별 사후세계관 비교를 통해 망자와 사후세계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재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죽은 자의 날의 시사점은 먼저 같은 소재도 문화권별, 종교별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축제와 생활 양식을 통해 그 속에 신화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각 문화권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도 해당 문화권의 신화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3가지 분석 및 시사점들을 통해 현대의 우리가 신화를 배우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의 날을 발표한 10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